어둠이 일찍 내려앉는 강원도 산골 마을 운설이는 오래전부터 사람보다 혼이 먼저 잠드는 곳이라 불렸다. 나는 그곳에서 12해 만에 다시 돌아온 사람이었다. 서울에서 자취하며 교사 일을 하던 나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부탁으로 고향집을 잠시 정리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다혜야, 그 집 오래 비워두니까 더 음침해져. 너라도 한번 들어가서 정리해줘야겠다.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그 떨림이 단순한 걱정 때문이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꼈다. 어릴 때 살던 한옥집, 뒤편에 작은 낡은 창고가 있고 그 안에는 내가 6살 때부터 가지고 놀던 오래된 인형이 있었다. 이름은 가은. 천으로 만든 구식 인형이었지만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준 선물이라 나는 늘 품고 다녔다. 그러다 어느 날 고작 7살 때였다. 나는 그 인형을 갑자기 집 밖 멀리 던져버렸다. 왜 그랬는지 기억이 선명하지 않았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밤마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똑똑 하고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리고 나는 한밤중에 깨어나 책상 위에 펼쳐진 작은 공책을 보았다. 일기장. 그런데 그 안에는 내 글씨체가 아니었다. 가은이가 오늘도 귀여웠다. 가은이는 내 친구니까. 가은이는 나를 보고 있다. 나는 그때 너무 무서워 울었고 그 이후의 기억은 거의 지워져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는 서울로 떠났고 인형도 마을에 남겨진 채였다. 버스를 내려 집까지 걸어가는 길, 안개가 허리까지 차올라 있었다. 나는 육성으로 중얼거렸다. 여기가 이렇게 조용한 곳이었나? 길 양쪽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들이 늘어서 있었고 바람이 스치면 낡은 지붕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대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멈칫했다. 엄마가 열어놨겠지. 문을 밀고 들어가자 공기가 눅눅하고 차가웠다. 누군가 오랫동안 숨을 쉬지 않은 공간처럼. 나는 한옥 안으로 들어갔다. 마루 위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었고 빈 방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며 삐익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다 그때였다. 부엌 쪽에서 툭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너무 예민한가? 말끝을 흐리며 부엌으로 향하려는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없음. 나는 직감적으로 느낌이 좋지 않았다. 그래도 열었다. 문자 하나, 사진. 우리 집 마루. 바로 내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사진 속 한 구석에 낡은 인형이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천으로 만든 얼굴, 실밥이 뜯어진 팔, 그리고 동그랗게 뜬 눈이 정확히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 가은? 그때 부엌 쪽 방문이 저절로 끼익 하고 열렸다. 찬 기운이 스멀스멀 스며들어 발목을 스쳤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안쪽으로 걸어갔다. 부엌 한가운데에는 작은 식탁이 하나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릴 적 쓰던 내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다. 12살 때 멈춰버린 그 일기장. 하지만 그 마지막 페이지에 내 글씨가 아닌 글씨로 새로운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다혜야, 너 돌아왔구나. 심장이 두근거렸다. 등골이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탁! 무언가 내 발목을 잡았다. 나는 얼어붙은 채 천천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부엌 바닥. 검은 그림자가 천처럼 늘어져 기어오르는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 끝에서 조그맣고 낡은 손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인형의 손, 가은의 손, 손끝이 떨리며 글씨를 쓰듯 허공을 긁었다. 그리고 바닥에 새겨진 듯한 글자 하나. 왜? 버렸어? 숨이 딱 멈췄다. 그 순간 부엌 깊숙한 어둠 속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다혜야, 나 여기 있어. 나는 온몸이 굳어버린 채 뒤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서 있었다. 부엌 한가운데에서 퍼져나오는 어둠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렸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너무도 분명하게 아이의 목소리였다. 다혜야, 오랜만이야. 숨이 턱 막혔다. 나는 겨우 입술을 떼었다. 가은? 대답은 없었다. 대신 그림자 속에서 작고 창백한 손이 아주 천천히 바닥 위로 나타났다. 실밥이 뜯어져 솜이 드러난 인형의 팔. 그 손이 바닥을 짚고 앞으로 기는 순간 사각, 섬뜩한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내가 어릴 때 창문 밖에서 들었던 바로 그 소리였다. 나는 뒷걸음질치며 벽에 등을 부딪혔다. 그러나 손은 계속 다가왔다. 한 뼘, 두 뼘, 그리고 그림자 속에서 인형의 얼굴이 드러났다. 눈이 없었다. 그러나 텅 빈 구멍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왜 버렸어? 그 한마디가 들리는 순간 부엌의 형광등이 번쩍
하고 깜빡였다. 그리고 방 전체가 꺼졌다. 칠흑 같은 어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나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켜려 했지만 화면에 불이 들어오는 대신 갑자기 일기장 사진이 자동으로 열렸다. 스크롤이 혼자 움직였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가 펼쳐졌다. 어린아이가 쓴 듯한 글씨. 다혜는 가은을 버렸다. 그래서 가은은 다혜를 따라왔다. 다혜는 끝까지 나랑 있어야 해.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딱 하고 무언가 뽑히는 소리가 났다. 마치 목각 인형의 관절이 억지로 꺾이는 소리. 바로 뒤, 바로 내 등 뒤에서. 나는 숨을 삼키며 돌아보았다. 거기에는 벽에 기대어 있던 인형이 없었다. 아까 사진 속에 찍혀 있던 바로 그 인형. 그러나 바닥에 작은 발자국 모양의 먼지 자국이 찍혀 있었다. 식탁 쪽으로, 그리고 내 쪽으로. 또르르. 어딘가에서 쇠구슬 같은 소리가 굴러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부엌 문턱 위에 작은 공이 떨어져 있었다. 어릴 때 내가 인형에게 놀아주던 빨간 구슬. 구슬이 멈췄다. 그리고 누군가 뒤에서 속삭였다. 다혜야, 나 여기서 놀고 있었어. 나는 비명을 터뜨릴 뻔했다. 그러나 소리는 목 안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순간 문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터벅. 그러나 그것은 사람 발소리가 아니었다. 너무 가볍고 너무 규칙적이었다. 마치 인형의 발바닥이 바닥을 치는 소리. 그리고 부엌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붉은 불빛이 번졌다. 마치 누군가 불을 켜둔 듯.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새어나왔고 그 바람 속에서 공처럼 말린 종이 하나가 떨어졌다. 부적. 누렇게 바랜 오래된 부적이었다. 날짜는 흐릿하지만 내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할머니의 필체였다. 절대로 이 인형을 깨우지 마라. 종이가 내 손바닥에서 부서질 듯 떨렸다. 그 순간 집 안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일기장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쓱쓱. 나는 부엌 문을 밀고 나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지만 어둠이 바람처럼 움직였다. 어릴 때 내 방, 문틈 아래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다. 낡은 책상 위에 분명히 버리고 떠났던 그 인형이 앉아 있었다. 보이지 않던 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작은 구슬 2개가 다시 끼워져 있었다. 그리고 인형의 작은 손이 내 오래된 일기장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숨을 삼키며 한 걸음 다가갔다. 그 순간 인형의 손가락이 삐걱 하고 움직였다. 연필을 잡았다. 그리고 내 눈앞에서 일기장의 글자를 하나하나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또깍, 또깍. 다혜랑 놀려고 했는데. 연필 끝이 떨렸다. 다혜가 먼저 간다고 해서 나는 말을 잃었다. 그래서 나도 따라갔어.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잊고 있던 사건이 하나 있었다는 걸. 7살 여름, 가은 인형을 잃어버렸다는 그날. 집 뒷산, 끈적한 안개, 그리고 누군가의 그림자. 나는 숨이 멎어가는 와중에도 일기장을 잡고 있는 인형의 작은 손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 손이 다시 움직였다. 다혜야, 그때 네가 본 거 기억나? 종이 위에 그려지는 글씨가 갑자기 삐뚤어졌다. 네가 본 그 사람? 연필이 종이를 찢었다. 아직 이 집에 있어. 그리고 그 순간 내 방문 뒤에서 무겁고 낮은 남성의 숨소리가 들렸다. 후.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문틈 아래로 붉은 그림자 하나가 느릿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문틈 아래의 붉은 그림자는 바람처럼 흔들리다가도 마치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또렷한 발 모양을 만들고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정적 속에서 문 너머에서 낮고 거친 숨소리가 이어졌다. 후. 숨결이 문틈으로 스며나오듯 퍼져나왔다. 차갑고 축축한 기운이 내 발목을 감싸며 위로 기어올랐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책상 위 인형이 갑자기 고개를 탁 하고 들었다. 구슬 눈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입이 없는 얼굴에서 분명히 들리는 속삭임이 흘러나왔다. 오면 안 돼? 그 사람 아직 여기에 있어. 난 숨을 멈췄다. 그 순간 쿵 문이 크게 흔들렸다.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하며 뒷걸음질 쳤다. 문 한가운데에 거대한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성인의 손, 하지만 손가락이 부자연스럽게 길고 마치 뼈만 남은 듯 가늘었다. 쿵! 이번엔 문틀이 살짝 틀어졌다. 무언가가, 아니 누군가가 문을 부수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었다. 인형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일기장을 넘겼다. 글씨가 너무 흔들려 거의 긁힌 자국에 가까웠다. 다혜야, 그날 산에서 널 따라온 사람 기억나지? 머리가 찢어질 듯한 통증이 스쳤다. 흐릿하던 기억 한 조각이 갑자기 떠올랐다. 7살, 산길, 안개, 그리고 나를 부르는 낮은 목소리. 다혜야.
기다려. 그 목소리는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내 아버지가 그런 말을 산속에서 나에게 했을 리가 없었다. 그날 아버지는 서울에 있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분명히 내 뒤에서 들려왔다. 기억의 장면이 번쩍거리며 이어졌다. 나는 뒤돌아봤다. 안개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보였다. 사람의 형태. 그러나 한쪽 팔이 기묘하게 꺾여 있었다. 그리고 얼굴은 너무 길었다. 그때 내 옆에 있던 가은 인형이 바닥에 떨어졌었다. 나는 멈춰섰고 그 그림자는 갑자기 인형을 밟아 으스러뜨릴 듯 밟고 지나가며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고 도망쳤다. 그러나 기억은 거기서 끊겼다. 나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았다. 아니, 억지로 잊히게 된 것 같았다. 현재로 돌아오자 문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변했다. 쿵쿵. 마치 머리가 문에 부딪히는 듯한 둔탁하고 건조한 소리. 그리고 문틈 아래로 검붉은 액체가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피처럼 보였다. 하지만 더 끈적하고 더 검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야? 대답 대신 문이 서서히 기다란 흠집을 내며 갈라졌다. 스크르르. 마치 날카로운 손톱이 문을 긁는 듯한 소리. 인형 가은이 벌떡 일어섰다. 스스로 다리에 힘을 준 듯 비틀거리며 책상에서 내려왔다. 또각, 또각 실밥이 뜯어진 다리로 걸어와 내 앞을 막았다. 그리고 작은 손이 들려있는 일기장을 펼쳤다. 한 문장이 새로 쓰여 있었다.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그날 널 데려가려고 했어. 그래서 내가 대신 불린 거야. 대신이라고? 인형의 목이 뚝 하고 돌아가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네가 날 버리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널 데려갔을 거야. 문이 마지막으로 크게 흔들렸다. 쿵! 이제 틈 사이로 무언가의 뼈 같은 손가락이 들어왔다. 손가락은 너덜너덜한 살점 위에 뼈가 드러난 채 바닥을 찍으며 안으로 기어들어왔다. 따닥! 따닥! 그리고 낮고 숨죽인 목소리가 들렸다. 다혜야! 열어줘! 나는 그 목소리를 듣고 몸이 그대로 굳었다. 그건 내가 6살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잊지 못한 목소리였다. 내 아버지의 목소리. 그러나 그가 돌아가신 지는 이미 5해가 지났다. 나는 손을 떨며 인형에게 속삭였다. 가은아, 왜 그 목소리를 따라하면 안 되는 거야? 인형의 눈이 껌뻑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내 아버지가 아니야. 문이 찢어졌다. 피비린내가 한순간에 방 안을 뒤덮었다. 문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뒤에는 기괴하게 뒤틀린 남자의 형체가 서 있었다. 목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팔은 비정상적으로 길었으며 피투성이로 일그러진 얼굴이 불빛에 드러났다. 그러나 입은 아버지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었다. 다혜야, 아빠야, 날 따라와. 그 존재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바닥의 그림자들이 하나둘 살아 움직이며 그를 감싸기 시작했다. 아니, 그를 방해하듯 움찔거리며 뒤틀렸다. 인형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간이 없어. 다혜야, 그 사람은 여기서 널 데려가려 해. 그 전까지 네 기억을 모두 되찾아야 해. 나는 숨을 삼키며 뒤로 물러났다. 괴물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소리가 뼈가 바닥을 긁는 것처럼 들렸다. 또각, 또각. 인형은 일기장 위에 손을 댄 채 마지막 문장을 썼다. 다혜야, 그날 산에서 네가 본 게 뭐였는지 지금 말해. 괴물이 손을 뻗었다. 문 밖을 가득 채우던 어둠이 방 안으로 폭발하듯 밀려들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막 기억이 번개처럼 터졌다. 7살, 산속, 안개, 그리고 내 앞에 다가오던 괴물. 그 괴물이 내게 손을 뻗는 순간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나를 강하게 밀어냈다. 작은 손, 작디 작은 천 인형의 손. 그리고 그 인형이 괴물의 발밑으로 들어가 짓밟히는 대신 나를 살렸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기억을 되뇌었다. 그때 날 구한 건 가은이었어. 괴물이 멈췄다. 인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알겠지?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괴물이 미친 듯한 속도로 움직였다. 벽을 타고 천장을 기어올라 순식간에 내 뒤로 내려왔다. 그 입이 내 귀에 닿을 듯 가까이서 속삭였다. 그래도 넌 오늘은 못 도망가. 방 안의 공기가 갈라졌다. 그 존재가 나를 잡으려는 찰나 인형 가은이 내 앞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그 작은 몸은 괴물의 손이 스치는 순간 공중으로 날아가 벽에 부딪혀 버렸다. 찰칵! 인형의 목에서 작은 단추 하나가 떨어지며 굴러갔다. 나는 외마디 비명을 삼켰다. 가은아! 괴물이 나를 향해 고개를 기울이며 벌어진 입 사이로 죽은 냄새 같은 숨을 뿜었다. 그리고 똑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혜야, 이제 끝내자.
어둠이 방을 완전히 삼키려는 그 순간 인형이 마지막 힘으로 쓰러진 채로 속삭였다. 다혜야, 그 이름을 말해.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괴물의 정체, 인형이 왜 나를 지키려 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평생 그 기억을 잊게 되었는지. 나는 입술을 떨며 그 괴물의 진짜 이름을 드디어 떠올렸다. 괴물은 내 바로 앞에서 움직임을 멈췄다. 내가 그 이름을 떠올린 순간 그 존재의 긴 목이 삐걱 하고 뒤틀리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뭐라고 했어? 나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도 숨을 곳도 없었다. 기억 속 마지막 장면이 번개처럼 내 머릿속을 갈라놓았다. 7살. 집 뒤 산길에서 울리던 낮고 기름 낀 목소리. 너희 집 조상 이름 내가 알고 있어. 그 순간 할머니가 집에서 뛰쳐나와 부적을 가득 붙이며 외쳤었다. 그 이름을 부르면 안 돼. 그건 사람이 아니다. 어릴 땐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다. 그 존재는 오래전부터 우리 집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하고 훔치고 흉내내며 죽은 자의 목소리를 빌려 살아남으려는 존재. 사람을 흉내내고 목소리를 베끼고 한 사람을 선택해 평생 따라다니는 존재. 할머니는 그 괴물을 가면맨괴라고 불렀다. 나는 떨리는 입술로 그 이름을 뱉었다. 너 가면귀 맞지? 괴물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팔이 비틀리고 얼굴이 찢어진 듯 벌어지고 긴 혀가 떨어질 듯 흔들렸다. 누구한테 들었어 그 이름을. 나는 뒤에서 겨우 움직이는 인형을 바라보았다. 가은의 작은 눈동자가 반쯤 떨어진 단추 사이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가은은 단순한 인형이 아니라 가면 귀에게서 나를 대신 보호하기 위해 할머니가 혼을 담아 만든 수호 인형이었다. 그래서 가면귀가 나를 데려가려던 날 인형이 대신 짓밟히고 부서졌던 것. 그래서 내가 그 기억을 잊게 된 것. 할머니가 부적과 의식으로 기억을 봉인해 버렸던 것. 나를 살리기 위해 괴물이 비틀린 몸으로 다가오며 입을 벌렸다. 너 끝났어. 네가 기억을 되찾았다는 건 이제 누구도 막지 못한다는 뜻이야. 그 순간 가은 인형이 마지막 힘으로 일기장을 내 쪽으로 밀어냈다. 책장이 바람처럼 넘겨지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산자국 같은 글자가 선명하게 일어났다. 다혜야, 네가 그 이름을 부르면 가면귀는 잠시 억눌릴 수 있어. 잠시? 나는 속삭였다. 인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지금 해야 해. 괴물이 내 머리 위에서 손을 치켜들었다. 길고 마른 손가락이 뼈처럼 날카롭게 갈라져 있었다. 덮치려는 순간 나는 비명을 힘껏 토해냈다. 가면귀, 여기서 멈춰! 순간 방 안 공기가 폭발하듯 흔들렸다. 괴물이 뒤로 밀려나며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다. 끼! 검붉은 안개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창문 유리가 깨지며 바람이 몰아쳤다. 괴물의 몸이 떨리며 쓰러졌다. 그러나 지금이 끝이 아니었다. 가은 인형이 쓰러진 채로 마지막으로 내게 속삭였다. 다혜야, 빨리 밖으로. 나는 인형을 품에 안고 한옥 밖으로 뛰쳐나갔다. 매캐한 냄새,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뒤에서 달려오는 기괴한 울음. 뒤돌아보니 가면귀가 몸을 질질 끌며 떠오르듯 일어나는 모습이 보였다. 다혜야, 네 목소리 내가 가져갈게. 나는 울부짖었다. 가은아, 어떻게 해야 해? 인형의 눈 속 작은 구슬이 달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렸다. 이제 네가 결정해야 해. 무슨 소리야? 가면은 내 피를 노리고 있어. 네가 죽으면 그 괴물은 한 세대 동안 자유롭게 떠돌게 돼.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건데? 인형의 몸이 실밥이 터지며 천천히 찢어졌다. 나를 태우면 돼. 나는 얼어붙었다. 너를 태우라고? 가은이 웃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래야 가면귀를 막을 수 있어. 바람이 거세게 불고 뒤에서는 괴물이 살점이 끊어지는 소리를 내며 다가오고 있었다. 이제 선택은 하나였다. 인형을 태워가면 귀를 붙잡을지 아니면 그냥 도망쳐 이 모든 걸 등져버릴지. 나는 숨을 삼키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가은 인형을 가슴에 안고 낡은 마당과 화로로 뛰었다. 괴물이 내 뒤에서 포효했다. 다혜야! 안 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불씨를 잡았다. 그리고 인형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가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가은의 목소리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흘러나왔다. 괜찮아. 이게 내가 태어난 이유야. 나는 불씨를 내렸다. 순간 붉은 불꽃이 인형 몸을 감싸며 타올랐다. 괴물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처박혔다. 검붉은 몸에서 연기가 터져나왔고 얼굴이 녹아내리듯 일그러졌다. 안 돼! 난 또 봉인되고 싶지 않아.
불꽃은 마치 생명처럼 자라나 괴물의 형체를 온몸으로 감쌌다. 어둠이 찢어지고 피비린내가 바람에 섞여 밤이 흔들리고 있었다. 괴물은 마지막 몸부림을 치며 땅을 긁었다. 다 해. 너도 곧 날 잊게 될 거야. 그리고 몸이 찢어지듯 사라졌다. 붉은 불꽃이 마지막으로 번쩍하고 터졌다. 모든 것이 조용해졌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품에 안겨있던 가은 인형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재밖에 없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 재가 흩어져 하늘로 날아갔다. 그때 아주 작은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렸다. 다혜야, 이제 괜찮아. 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 얘기는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첫 번째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밤 이후 아무도 모르게 나는 매일 같은 꿈을 꾼다. 작은 여자아이가 불타는 재 속에서 나를 바라보며 웃는 꿈. 그리고 아주 작게 읊조리는 한 문장. 내 일기 끝까지 읽어줘.